안녕하세요. 우주의 경계 너머입니다. 오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외계 미생물이 지구로 유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생물이 가장 현실적인 후보로 꼽힙니다. 만약 외계에서 온 미생물이 지구 환경에 적응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이 인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계 미생물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외계 생명체가 직접 발견된 적은 없지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천체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화성, 유로파 목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토성의 위성 같은 천체들입니다. 화성의 경우 과거에 강이 흐르고 바다가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도 극지방의 얼음층이나 지하 깊은 곳에 소금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생물이 살아남아 있다면 지구에서 발견되는 극한 미생물과 유사한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는 더 흥미로운 후보입니다. 이 두 천체는 표면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합니다. 특히 엔셀라두스에서는 얼음 기둥이 우주로 분출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는데 여기서 유기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 실제로 발견된 것입니다. 지구에서도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빛 없이 생존하는 미생물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태양계 내부에서도 외계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미생물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지구로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계 미생물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외계 미생물이 지구에 도착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경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에는 수많은 운석, 먼지, 혜성이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물질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파편이 튀어나가고 때로는 특정한 미생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스퍼미아 이론입니다. 즉, 생명이 우주를 떠돌며 다른 행성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개념이죠. 실제로 1984년 남극에서 발견된 ALH 84001 화성 운석에서는 박테리아와 유사한 미세 구조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진짜 화성 미생물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주 공간을 떠돌던 생명체가 지구에 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인류의 우주 탐사 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NASA, ESA, 중국 CNSA 등 여러 우주기관은 화성 샘플 리턴 미션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화성 토양이나 얼음을 채취하여 지구로 가져오는 프로젝트입니다. 가령 NASA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 토양을 채취해 보관하고 있으며 향후 우주선을 통해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만약 이 샘플 속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계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설령 외계 미생물이 지구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구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 환경입니다. 외계 미생물이 지구의 산소 농도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는 호기성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과 혐기성 산소 없이도 생존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만약 외계 미생물이 산소를 도구로 인식하는 혐기성 미생물이라면 지구 대기에서 빠르게 사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번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와 습도 조건입니다.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남극의 얼음 속에서도 미생물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방사능이 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만약 외계 미생물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 적응한 종이라면 지구의 다양한 지역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면역 체계와 생태계 교란 문제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외계 미생물이 인류에게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입니다. 과거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상륙했을 때 원주민들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의해 대량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병원체가 면역력이 없는 생명체를 공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계 미생물이 인간 세포에 침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이는 기존의 어떤 항생제나 백신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팬데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계 미생물이 지구의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미생물이 지구 토양의 미생물들과 경쟁하여 기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농업, 해양 생태계, 대기순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NASA와 ESA 같은 우주기관이 행성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지구 미생물이 다른 행성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 탐사선은 완벽한 멸균 과정을 거쳐 발사되며 향후 샘플 귀환 미션에서도 철저한 격리 프로토콜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이제 외계 미생물과의 조우 가능성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외계 미생물이 지구로 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도, 엄청난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인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주의 경계를 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